그날 아침 저는 왜 그랬을까요? 거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평소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작은 결정이 28년 만에 잠들어 있던 운명을 깨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때 재벌가의 영이었던 제가 가정부 면접을 보러 간 그곳, 문을 연 남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28년 전 아버지 회사의 그 직원, 이제는 제 고용주가 된 그 남자, 주인과 직원의 관계가 완전히 뒤바뀐 채 다시 만난 우리. 그리고 어느 비 오는 날 금지된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지금부터 50세 여성 강미숙의 위험하고도 뜨거웠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장 몰락한 아가씨의 선택. 강미숙 50세. 이게 정말 내 인생인가? 휴대폰 화면에 뜬 통장 잔고를 보며 미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82,000원. 딸 유진의 이번 학기 등록금은 석 달째 밀려 있었고 다음 주면 월세방에서도 쫓겨날 판이었다. 작은 원룸 창밖으로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보였다. 저 빌딩 중 하나에 예전 우리 집이 있었지. 미숙은 쓴웃음을 지었다. 한때 미숙은 대성그룹 회장의 무남 동료였다. 강 회장의 외동딸로 태어나 부족한 것 없이 자랐다. 최고급 사립학교를 다녔고 대학은 미국 아이비리그를 졸업했다. 귀국 후에는 아버지 회사의 임원으로 일하며 화려한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25살 되던 해 1997년 IMF가 터지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 아버지의 회사는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다. 대성그룹은 단 3개월 만에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모든 자산이 압류됐다. 강남 한복판의 저택도 해외 별장도 명품으로 가득했던 옷장도 모두 사라졌다. 가장 힘들었던 건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평생 성실하게 사업을 해온 아버지는 직원들에게 미안하다며 매일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2년 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우울증에 걸렸고 5년 전에 조용히 눈을 감았다. 미숙은 급하게 결혼했다.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던 간부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재산을 노렸던 것 같았다. 하지만 재산이 모두 사라지자 태도가 변했고 결혼 5년 만에 이혼했다. 그때 태어난 딸 유진이와 단둘이 25년을 버텨왔다. 처음에는 영어 과외로 생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졌고 지금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엄마, 괜찮아? 21살 딸 유진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응, 괜찮아. 엄마, 나 학교 그만둘까? 무슨 소리야? 절대 안 돼. 미숙은 단호하게 말했다. 자신은 이렇게 살아도 딸만큼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등록금도 엄마가 해결할게. 걱정 마. 유진이 돌아간 후 미숙은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적이다가 한 광고가 눈에 들어왔다. 민노산업 최준혁 회장 자택 가정부 모집. 월급 250만 원. 숙식 제공. 주 5일 근무. 경력 무관, 성실한 분 우대. 민노산업. 들어본 적 있는 이름이었다. 전자부품 제조 중소기업인데 최근 몇 년 사이 급성장한 회사였다. 가정부라. 미숙의 손이 떨렸다. 한때 가정부를 3명이나 두고 살았던 자신이 이제 가정부가 된다니. 하지만 월급 250만 원의 숙식까지 제공된다면 유진의 등록금을 낼 수 있었다. 월세 걱정도 없어질 것이고. 미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자존심 따위는 이미 다 버렸다. 딸만 잘 키울 수 있다면. 떨리는 손으로 지원 버튼을 눌렀다. 이틀 후 미숙은 면접 통보를 받았다. 강남 고급 주택가 청담동.
택시에서 내린 미숙은 한참 동안 대문 앞에 서 있었다. 고급스러운 2층 저택, 잘 가꾸어진 정원, 예전 우리 집과 비슷한 규모였다. 미숙은 가슴 한편이 아려왔다. 저런 집에서 살았었는데 이제는 가정부로 들어가는구나. 심호흡을 하고 인터폰을 눌렀다. 안녕하세요. 면접 보러 온 강미숙입니다. 네, 들어오세요. 현관문 열려 있습니다. 중후하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였다. 대문이 열리고 미숙은 천천히 정원을 걸어 현관으로 향했다. 장미가 만발한 정원, 깔끔하게 정돈된 잔디밭.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미숙의 발걸음이 멈췄다. 거실에서 일어나 다가오는 남자. 60대 중반쯤 보이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남자. 약간 희끗희끗한 머리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눈빛.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미숙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이 사람, 설마, 안녕하세요. 최준혁입니다. 그 목소리, 28년이 지났어도 잊을 수 없는 그 목소리. 미숙은 온 힘을 다해 평정을 유지했다. 강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준혁도 미숙을 유심히 봤다. 순간 어딘가 낯익은 듯한 표정이 스쳤지만 곧 사라졌다. 이쪽으로 앉으시죠.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미숙은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다. 떨리는 손을 숨기기 위해서였다. 이력서를 보니 경력란이 비어 있네요. 가정부 일은 처음이신가요? 미숙은 거짓말을 준비했다. 아닙니다. 몇 년간 개인 가정에서 일했는데 최근에 그 집에서 해외로 이주하셔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증빙 서류는 없습니다. 준혁이 미숙을 천천히 훑어봤다. 미숙은 긴장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지원자분들과 느낌이 많이 다르십니다. 어떤 의미이신지요? 품위가 있으시고 말투도 교양이 느껴집니다. 가정부라기보다는 미숙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그냥 원래 성격이 조용하고 단정한 편입니다. 준혁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실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근무 시간은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입니다. 주말은 휴무고요. 월급은 250만 원,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원하시면 2층 객실 하나를 드릴 수 있습니다. 출퇴근이 불편하시면 여기서 지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로 하실 일은 청소, 빨래, 그리고 식사 준비입니다. 저는 회사 일 때문에 바쁜 편이라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편하게 일하시면 됩니다. 미숙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준혁이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이라 오랜만에 듣는 호칭이네요. 편하게 사장님이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예의를 지키고 싶습니다. 준혁이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미숙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최준혁? 28년 전 그는 아버지 회사에 촉망받는 젊은 직원이었다. 32살의 나이에 이미 이사 자리에 올랐고 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부하였다. 당시 29이었던 미숙은 그를 멀리서만 봤었다. 회사 행사 때, 아버지 옆에서 직원들에게 인사할 때, 이사회의에 참석할 때, 항상 진지한 표정으로 일에 몰두하던 그 모습, 야망과 열정이 가득했던 눈빛. 그 사람이 이렇게 성공했구나. 택시를 타고 돌아가는 길, 미숙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28년이라는 시간. 그때 미숙은 회장의 딸이었고 준혁은 직원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준혁이 회장이고 미숙은 가정부가 됐다.
인생의 아이러니였다. 집에 도착해 유진에게 말했다. 유진아, 엄마 일자리 구했어. 정말? 어디서? 개인 저택 가정부야. 월급도 괜찮고 숙식도 제공되니까 거기서 지낼 거야. 엄마, 힘들지 않아?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괜찮아. 엄마는 내가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해. 등록금 곧 낼 수 있을 거야. 고마워, 엄마. 열심히 공부할게. 미숙은 딸을 꼭 안았다. 딸만 잘 키우면 돼. 그것만 생각하자.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최준혁? 28년 만에 다시 만난 그 남자. 과연 그는 자신을 알아볼까? 그리고 만약 알아본다면? 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알아봐서는 안 됐다. 모든 게 끝날 테니까. 2장 위험한 동거의 시작. 다음 날 아침 6시 30분 미숙은 준혁의 저택에 도착했다. 일찍 오셨네요. 근무 시간 전에 준비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준혁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좋습니다. 2층 왼쪽 끝방이 미숙 씨 방입니다. 짐 푸시고 편하게 쉬세요. 아닙니다. 바로 일 시작하겠습니다. 미숙은 간단히 짐을 풀고 앞치마를 두르고 내려왔다. 저택은 넓었다. 1층에 거실, 주방, 서재, 손님방. 2층에 안방과 객실 4개. 지하에 와인 저장고와 홈시어터. 미숙은 구석구석 청소를 시작했다. 손은 서툴렀다. 25년 동안 청소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정성은 가득했다. 거실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계단을 쓸었다. 오전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미숙 씨, 점심은 간단하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주방의 선이 막막했다. 요리도 그렇게 많이 해본 적이 없었다. 유진이와 단둘이 살 때는 간단한 음식만 만들었었다. 하지만 해야 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신선한 재료들이 가득했다. 미숙은 인터넷으로 레시피를 검색하며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만들었다. 식사 준비됐습니다. 준혁이 식탁에 앉았다. 미숙이 차린 음식을 보더니 눈이 커졌다. 와, 정말 정성스럽게 차리셨네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맛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집밥을 먹네요. 다행입니다. 혼자 사니까 보통 배달 음식으로 때우거든요. 이렇게 정성스러운 식사는 정말 오랜만이에요. 미숙은 뿌듯했다. 동시에 가슴 한편이 아렸다. 이 사람도 외롭게 살고 있구나. 며칠이 지나면서 미숙은 준혁의 생활 패턴을 파악했다. 매일 새벽 6시 30분 기상, 간단한 체조 30분, 샤워 후 7시 30분 식사, 8시 30분 출근, 저녁 7시쯤 퇴근, 간단한 저녁 식사 후 서재에서 책을 읽거나 업무를 봄, 밤 11시 취침, 주말에도 비슷했다. 토요일 오전에는 골프, 오후에는 서재에서 독서, 일요일에는 하루 종일 집에서 쉼. 검소한 생활이었다. 큰 회사 회장치고는 화려하지 않았다. 어느 날 서재를 청소하다가 미숙은 책장을 살펴봤다. 경영 서적, 인문학책, 철학서, 역사책들이 빼곡했다. 골동품이나 비싼 미술품은 없었다. 책상 위에는 회사 서류들과 메모가 가득했다. 이 사람은 정말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구나. 미숙은 감탄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숙은 실수를 했다. 거실 찬장을 정리하다가 외지우드 찻잔 세트를 발견했다. 아름다운 플로렌티나 패턴. 이 패턴 1990년대 한정판이네요. 정말 아름다운 색감이에요. 무의식 중에 나온 말이었다. 어떻게 아세요?
뒤에서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다. 미숙은 깜짝 놀라 돌아봤다. 아, 어디선가 본 것 같아서요. 텔레비전에서. 준혁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왔다. 텔레비전에서 외지우드 한정판을 다뤘을까요? 게다가 1990년대 제품이라는 걸 어떻게 아세요? 미숙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저 예전에 백화점에서 일한 적이 있어서요. 그때 이런 제품들을 많이 봤습니다. 백화점이요? 네. 아주 오래전 일이라. 준혁이 한참 미숙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그래도 기억력이 정말 좋으시네요. 미숙은 재빨리 자리를 피했다. 조심해야 해. 자꾸 이러면 들킬 거야. 가을이 왔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이 기침을 하며 집에 돌아왔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괜찮습니다. 그냥 감기 기운이 좀 있는 것 같네요. 병원 가보시는 게 아닙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저녁 식사도 거의 못하고 소파에 누워버렸다. 미숙은 걱정됐다. 이마에 손을 대보니 뜨거웠다. 열이 많이 나세요. 약 드셔야 해요. 집에 약이 없는데. 제가 약국 다녀올게요. 미숙은 급히 밖으로 나가 약국에서 해열제와 감기약을 사왔다. 그리고 부엌에서 정성껏 닭죽을 끓였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 그대로. 닭을 푹 고아서 살을 발라내고 쌀과 함께 다시 끓이고 마지막에 참기름 한 방울. 회장님 드세요. 감기에는 따뜻한 죽이 제일 좋아요. 준혁이 힘겹게 일어나 앉아 한 숟가락 떠먹었다. 그 순간 준혁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이 맛, 무슨 문제라도?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맛이에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렸을 때 아프면 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닭죽을 끓여주셨어요. 돌아가신 지 10년이 됐는데 이 맛을 다시 느낄 줄은 몰랐네요. 미숙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천천히 드세요. 많이 드셔야 기운이 나세요. 고맙습니다, 미숙 씨. 정말. 준혁이 죽을 다 먹고 약을 먹었다. 오늘은 푹 쉬세요. 제가 옆에서 지킬게요. 아닙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괜찮아요.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미숙은 안방 옆 의자에 앉았다. 준혁은 침대에 누워 잠들었다. 밤새도록 미숙은 곁을 지켰다.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이불을 덮어주고 물을 떠다 주었다. 새벽 3시쯤 미숙은 잠시 졸았다. 눈을 뜨니 달빛이 창문으로 은은하게 들어와 있었다. 그 빛에 비친 준혁의 얼굴.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균형 잡힌 이목구비. 잠든 얼굴은 평화로웠다. 미숙은 자신도 모르게 준혁의 얼굴을 바라봤다. 나이가 들었어도 여전히 멋있네. 그 생각이 든 순간 미숙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강미숙? 정신 차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두근거리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아침에 준혁이 눈을 떴을 때 미숙은 여전히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미숙 씨, 밤새 여기 계셨어요? 네. 열이 내렸나 확인하려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은. 준혁의 눈빛이 따뜻해졌다. 당연한 일이에요. 회장님께서 편찮으시면 제가 돌봐드려야죠. 미숙 씨는 정말 다른 분들과 달라요. 무슨 말씀이세요? 단순히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챙기시는 것 같아요. 미숙은 당황해서 일어섰다. 아침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소화 잘 되는 미음 끓여드릴게요. 그날부터 뭔가 달라졌다. 준혁이 미숙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변했다. 더 자주 눈이 마주쳤고 대화도 길어졌다. 미숙 씨, 오늘 저녁은 함께 드실래요?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혼자 먹기 심심해서요. 같이 드시죠.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딸 하나 있습니다. 대학생이에요. 혼자 키우시느라 힘드셨겠어요. 괜찮아요. 딸만 잘 크면 되니까요. 남편분은 20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괜한 질문을. 괜찮아요. 오래된 일이라 이제 담담해요. 준혁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저도 5년 전에 아내를 잃었어요. 암이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자식들이 다 출가해서 지금은 혼자 살고 있죠. 200평 저택에 저 혼자라니 웃기죠? 외로우시겠어요. 그래서 미숙 씨가 와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집에 사람 기운이 도니까 훨씬 따뜻해진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묘한 전율이 흘렀다. 미숙은 황급히 시선을 피했다. 이러면 안 돼. 나는 가정부고 저 사람은 고용주야. 하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다. 3장 금지된 감정의 싹. 한 달이 지났다. 미숙은 이제 저택에서 지내고 있었다. 매일 왕복 2시간이 힘들어서 준혁이 제안했고 미숙도 월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 승낙했다. 2층 왼쪽 끝 객실이 미숙의 방이 됐다. 일상이 자리 잡았다. 아침에 일어나 준혁의 식사를 준비하고 낮에는 집안일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했다.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미숙 씨, 오늘 요리 정말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미숙 씨는 정말 요리 솜씨가 좋으세요. 이렇게 정성스러운 음식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칭찬을 들을 때마다 미숙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이 서재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평소에 거의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인데 미숙이 차를 가져다 주려 갔다가 발견했다. 회장님, 저녁 드셨어요? 오늘은 그냥 술이 당기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준혁이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오늘이 아내 기일이에요. 벌써 5년이 됐네요. 아, 미숙은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다. 많이 보고 싶으시죠? 그런데 이상해요. 오늘은 아내 생각보다 다른 생각이 자꾸 나서 마음이 복잡해요. 미숙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어떤 생각이요? 그냥 요즘 제 마음이 이상해요. 준혁이 술잔을 내려놓고 미숙을 봤다. 미숙 씨를 볼 때마다 자꾸 가슴이 떨려요. 이러면 안 되는데. 미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회장님, 미안해요.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제가 술을 마셔서. 아니에요. 미숙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이상해요. 회장님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다. 긴 침묵이 흘렀다. 미숙 씨, 혹시 28년 전에 저를 본 적 있으세요? 미숙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자꾸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특히 옆모습이 누군가를 닮았어요. 그럴 리가요. 처음 뵙는데요. 하지만 준혁은 계속 미숙을 바라봤다. 28년 전, 저는 대성그룹에서 일했어요.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대성그룹 강 회장님,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직원들을 가족처럼 챙겨주셨죠. 저 같은 가난한 집안 출신도 차별 없이 대해주셨고요. 준혁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다. 회사가 부도났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강 회장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모든 직원들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강 회장님께는 딸이 하나 있으셨는데 정말 아름다운 분이셨어요. 가끔 회사에 오셨는데
품위가 있고 우아했죠. 그런데 미숙 씨를 보면 자꾸 그분이 생각나요. 왜일까요? 미숙은 대답할 수 없었다. 눈물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었다. 미안해요. 옛날 얘기를 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미숙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도 예전에 정말 좋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어떤 시절이었나요? 지금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지만 예전에는 정말 행복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모든 게 무너졌어요. 하루아침에. 힘드셨겠어요. 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인생이란 게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준혁이 미숙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미숙 씨, 우리 비슷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의미로요? 둘 다 외롭고, 둘 다 과거에 얽매여 있고, 둘 다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미숙은 준혁의 손을 꽉 잡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에 대해, 현재에 대해, 외로움에 대해, 희망에 대해. 회장님, 편하게 준혁이라고 불러주세요. 하지만 우리 이제 좀 편하게 지내요. 회장과 가정부가 아니라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미숙의 가슴이 뛰었다. 그날 이후 미묘한 변화가 시작됐다. 아침 식사 시간이 길어졌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네, 산책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후에 같이 정원 산책할까요? 좋아요. 저녁에는 함께 영화를 봤다. 미숙 씨는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로맨스 영화요. 그럼 이거 볼까요? 평점이 좋던데.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봤다. 어깨가 스쳤다. 손이 닿았다. 두 사람 모두 의식했지만 피하지 않았다. 주말에는 함께 요리를 했다. 회장님, 파는 제가 썰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미숙 씨는 고기 양념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조금만 넣으세요. 너무 많이 넣으셨어요. 미숙이 웃었다. 준혁도 웃었다. 서툰 모습이 오히려 더 친근하게 느껴졌다. 정원을 함께 산책했다. 회장님, 저기 장미 정말 예쁘네요. 꺾어줄까요? 아니에요. 그냥 보는 게 더 예뻐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누가 보면 오래된 부부 같았다. 미숙 씨, 네. 행복해요? 네.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저도요. 미숙 씨와 함께 있으면 매일이 행복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준혁의 손이 미숙의 뺨을 감쌌다. 미숙 씨, 회장님, 가까워지는 얼굴. 하지만 마지막 순간 미숙이 고개를 돌렸다.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왜요? 저는 가정부예요. 회장님은 고용 주시고요. 그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 마음이 중요하지 않나요? 하지만 미숙은 준혁의 품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뛰어갔다.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미숙은 주저앉았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러면 안 돼. 절대 안 돼. 나는 그 사람의 가정부야. 과거를 들키면 모든 게 끝나. 하지만 마음은 이미 준혁에게 기울어 있었다. 그날 밤 미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사장, 비 오는 날의 유혹. 며칠 동안 미숙과 준혁은 서로를 피했다. 미숙은 준혁이 집에 있을 때 최대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준혁도 일부러 늦게 퇴근했다. 하지만 식사 시간만큼은 어쩔 수 없었다. 식사 준비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사가 진행됐다. 맛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짧은 대화만 오갔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의식이 됐다. 준혁의 모든 움직임이, 모든 말투가, 심지어 숨소리까지도.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내렸다. 아침부터 굵은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렸다. 그날따라 미숙은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다. 옷장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다. 평소에는 헐렁한 블라우스와 긴 치마를 입었는데 그날은 몸에 맞는 블라우스를 골랐다. 치마도 평소보다 짧은 것으로. 거울을 보니 50대지만 아직 여자로서의 매력이 남아 있었다. 관리를 잘한 덕분에 피부도 괜찮았고 몸매도 유지하고 있었다. 화장도 평소보다 조금 더 했다. 은은한 립스틱, 가벼운 아이섀도우, 향수도 살짝 뿌렸다. 왜 이러는 거지, 나?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미숙은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쿵쾅쿵쾅. 준혁이 내려왔다. 좋은 아침입니다. 아, 네. 준혁이 미숙을 보더니 잠시 멈칫했다. 오늘 뭔가 다르신데요? 그런가요? 향수도 뿌리셨네요. 평소에는 안 뿌리시는데. 미숙은 당황해서 돌아섰다. 기분 전환으로. 식사하세요. 준혁의 시선이 느껴졌다. 뜨거운 시선. 식사 후 준혁은 회사에 가지 않고 서재로 향했다. 오늘은 재택근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숙의 가슴이 더 빠르게 뛰었다. 집에 두 사람만 있다는 것. 오전 시간이 지나갔다. 미숙은 청소를 하며 준혁을 의식했다. 서재에 있는 준혁도 계속 문을 열어두고 있었다. 점심 식사도 어색하게 지나갔다. 오후에 서재 청소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오후 2시 미숙은 청소 도구를 들고 서재로 들어갔다. 준혁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청소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하세요. 미숙은 책장부터 닦기 시작했다. 높은 선반의 책을 꺼내려고 손을 뻗자 치마가 살짝 올라갔다. 뒤에서 준혁의 시선이 느껴졌다. 미숙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제가 꺼내드리죠. 준혁이 바로 뒤에서 손을 뻗었다. 두 사람의 몸이 거의 닿을 듯 가까워졌다. 준혁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미숙 씨, 네. 오늘 정말 다르세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숙은 돌아서서 준혁을 봤다. 두 사람의 얼굴이 아주 가까웠다. 회장님, 저는 요즘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요? 해서는 안 될 생각들이요. 당신을 안고 싶다는 생각, 키스하고 싶다는 생각, 당신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 미숙의 숨이 가빠졌다. 회장님, 이러시면. 알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하지만 준혁의 손이 미숙의 허리를 스쳤다. 당신이 자꾸 눈에 밟혀요. 아침에 일어나면 당신 생각, 밤에 잠들 때도 당신 생각, 일하다가도 당신 생각. 저도요. 작은 목소리로 나온 고백. 저도 똑같아요. 회장님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준혁의 눈빛이 변했다. 미숙 씨, 정말 괜찮겠어요? 이 선을 넘으면 돌아갈 수 없어요. 알아요. 그래도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원해요. 준혁의 손이 미숙의 뺨을 감쌌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얼굴이 가까워졌다. 입술이 닿았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키스였다. 하지만 곧 깊어졌다.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준혁이 미숙을 꽉 끌어안았고 미숙도 준혁의 셔츠를 움켜쥐었다. 미숙 씨, 회장님. 준혁이 미숙을 안아 올렸다. 미숙은 준혁의 목에 팔을 감았다. 서재의 소파로 옮겨가는 발걸음. 소파에 내려놓으며 준혁이 다시 한번 물었다. 정말 괜찮겠어요?
미숙은 준혁의 셔츠 단추를 풀며 대답했다. 네, 저도 원했어요. 오래전부터. 빗소리가 더 거세졌다. 세상에는 두 사람만 남은 것 같았다. 준혁의 손이 미숙의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풀었다. 아름다워요. 미숙의 손도 준혁의 옷을 벗겼다. 회장님도.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다. 두 사람의 몸이 겹쳤다. 부드러운 손길, 뜨거운 입맞춤, 거친 숨소리. 미숙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그날 오후 빗소리를 배경으로 두 사람은 금지된 선을 넘었다. 소파 위에서 서재의 고요함 속에서 오직 두 사람만의 세계가 펼쳐졌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빗소리가 잦아들었을 때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은 채 누워 있었다. 후회하지 않아요? 준혁이 미숙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아니요. 전혀요. 저도요. 이제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미숙은 준혁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저도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이 자리 잡았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과거를 들키면? 세상이 알면? 준혁도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았다. 미숙 씨, 우리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알아요. 아직은 세상에 알릴 수 없어요. 자식들도 있고, 회사도 있고. 괜찮아요. 저도 그게 나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꽉 껴안았다. 금지된 사랑의 시작이었다. 5장, 은밀한 관계의 심화. 그날 이후 미숙과 준혁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낮에는 여전히 회장과 가정부였다. 회장님, 식사 준비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씨. 김 비서가 방문할 때면 더욱 조심했다. 회장님, 서류 가져왔습니다. 미숙 씨, 청소 잘 부탁합니다. 네, 비서님. 완벽한 연기였다. 하지만 밤이 되면 모든 게 달라졌다. 준혁이 미숙의 방문을 두드렸다. 미숙 나예요.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보고 싶었어요. 나도요. 격렬한 키스, 서로를 탐하는 손길. 옷이 벗겨지고 침대로 옮겨갔다. 미숙 사랑해. 저도. 매일 밤이 그랬다. 때로는 미숙의 방에서, 때로는 준혁의 방에서, 때로는 서재에서. 회장님, 여기선 위험해요. 괜찮아요. 아무도 없어요. 주방 싱크대에 기대어, 거실 소파에서, 테라스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하루라도 당신을 안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요. 저도요. 회장님 없이는 못 살아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중독됐다. 어느 날 밤 서재에서 서류를 보고 있는 준혁에게 미숙이 차를 가져다 줬다. 회장님, 차 드세요. 고마워요. 미숙이 돌아서려는데 준혁이 손목을 잡았다. 미숙. 네. 지금 하고 싶은데. 회장님, 지금은 아직 일하시잖아요. 하지만 준혁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다. 미숙도 원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준혁이 미숙을 끌어당겨 책상 위에 앉혔다. 회장님, 여기선. 조용히. 준혁의 손이 미숙의 치마 속으로 들어갔다. 아, 목소리 내면 안 돼요. 달빛만이 서재를 비추고 있었다. 책상 위에서 두 사람은 또다시 하나가 됐다. 거친 숨소리, 억눌린 신음, 떨리는 손길. 미숙, 당신은 정말. 회장님, 책들이 떨어지는 소리, 서류가 흩어지는 소리. 하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다. 주말이면 더 자유로웠다. 아침 일찍 준혁이 미숙의 방으로 왔다. 미숙, 일어났어요? 네. 아침은 나중에 먹고 지금은. 준혁이 이불 속으로 들어왔다. 회장님, 당신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침 햇살 속에서 펼쳐지는 사랑. 부드럽고 달콤한 시간. 사랑해요, 미숙.
저도 점심을 함께 만들다가도 갑자기 껴안고 키스했다. 회장님, 음식 타요. 괜찮아요. 나중에 다시 만들면 되죠.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뜨거운 사랑을 나눴다. 저녁에는 욕실에서 같이 샤워해요. 회장님, 뜨거운 물줄기 아래 서로의 몸을 씻겨주며 다시 한번. 당신이 너무 좋아요. 저도 밤이 되면 침대에서 오늘 밤은 천천히 해요. 네. 부드럽고 느린 사랑. 서로의 모든 부분을 탐험하며. 여기는 어때요? 아, 좋아요. 새벽까지 이어지는 열정. 미숙, 또 하고 싶어요. 회장님, 이미 몇 번째예요.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멈출 수가 없어요. 관계가 깊어지면서 감정도 깊어졌다.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를 넘어서 진짜 사랑이 됐다. 미숙,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저도요, 회장님. 이제 준혁이라고 불러줘요. 하지만 우리 사이에 회장과 가정부는 없어요. 그냥 남자와 여자예요. 알겠어요. 준혁 씨, 준혁의 눈이 촉촉해졌다. 고마워요. 내 이름을 불러줘서. 어느 날 미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준혁 씨, 다음 주에 딸 등록금 내야 하는데 얼마 필요해요? 이번 학기 등록금이랑 생활비까지 한 800만 원 정도. 미숙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제 통장엔 500만 원밖에 없어요. 월급 받아도 부족해요. 준혁은 다음 날 조용히 은행에 다녀왔다. 저녁에 미숙을 불렀다. 미숙, 이거. 통장과 카드를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요. 미숙이 통장을 확인하더니 눈이 커졌다. 5천만 원이요? 이건 당신 필요한데 써요. 딸 등록금도 내고 필요한 것도 사고. 안 돼요. 이렇게 큰 돈을 저는 받을 수 없어요. 미숙이 황급히 통장을 내밀었다. 준혁은 미숙의 손을 꽉 잡았다. 미숙, 나는 당신을 가정부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자로 봐요. 당신이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채워주고 싶어요. 그게 남자로서 내 역할 아닐까요? 준혁 씨,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당신에게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어요.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고마워요. 정말 어떻게 이 은혜를. 은혜라고 하면 나 서운해요. 사랑이죠. 두 사람은 서로를 꽉 껴안았다. 그날 밤 미숙은 더욱 열렬하게 준혁을 사랑했다. 준혁 씨, 정말 고마워요.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감사와 사랑이 뒤섞인 밤이었다. 격렬하고도 부드럽게 두 사람은 새벽까지 서로를 확인했다. 6장, 폭로된 진실.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됐다.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행복한 나날들이 이어졌다. 하지만 운명은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준혁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다. 미숙,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준혁의 목소리가 심각했다. 저녁에 서재에서 만났다. 준혁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다. 오늘 대학 동창을 만났어요. 증권회사에 다니는 친구인데 미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친구가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성그룹 강 회장님 따님이 요즘 많이 어렵게 사신대요. 준혁이 미숙을 똑바로 쳐다봤다. 미숙 씨,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긴 침묵이 흘렀다. 미숙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강태성입니다. 준혁의 눈이 커졌다. 역시 그렇군요. 언제부터 아셨어요? 처음부터 어디선가 본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죠. 그 당시 아가씨는 정말 화려하셨는데 지금은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많이 변했죠.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어요. 미숙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강 회장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저 같은 가난한 집안 출신도 차별 없이 대해주셨죠. 이사로 승진시켜 주시고 경영을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는 회사가 망한 후 2년을 버티지 못하셨어요. 직원들에게 너무 미안해 하시다가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미숙아, 최준혁이라는 젊은 친구가 있었는데 정말 유능하고 성실한 친구였어. 그 친구는 분명 성공할 거야. 내가 제대로 키웠더라면 우리 회사를 맡겼을 텐데. 하시면서 준혁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잘했더라면, 회사를 살릴 방법을 찾았더라면. 아니에요. 그때는 누구도 어쩔 수 없었어요. IMF는 모든 걸 무너뜨렸으니까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미숙,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28년 전에는 당신이 회장님 따님이었고 저는 직원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회장이고 당신은 가정부예요. 아니에요. 준혁이 미숙의 손을 꽉 잡았다. 당신은 내가 사랑하는 여자예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을 거예요. 상관없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과거가 어땠든 신분이 어떻든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 강미숙이라는 한 사람을 사랑해요.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준혁 씨, 미숙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당신을 세상에 당당하게 소개하고 싶어요. 하지만 자녀분들은, 회사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설득할게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둘의 마음이에요. 준혁이 미숙을 끌어안았다. 미숙, 나와 함께 해줘요. 공식적으로. 미숙도 준혁을 꽉 껴안았다. 진실을 알게 된 후 두 사람의 사랑은 오히려 더 깊어졌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더욱 격렬하게 서로를 확인했다. 준혁 씨 사랑해요. 나도 정말 사랑해. 과거의 주인과 직원이 아니라 평등한 연인으로. 새벽까지 이어진 뜨거운 밤이었다. 7장 세상과의 전쟁.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토요일 오후 준혁의 큰아들 태민이 갑자기 집에 들렀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태민아, 갑자기 웬일이냐? 그냥 아버지 얼굴 보고 싶어서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미숙이 과일을 깎아 가져왔다. 드세요. 태민이 미숙을 보더니 눈빛이 이상해졌다. 가정부분이신가요? 네, 아니, 강미숙입니다. 미숙은 자신의 진짜 이름을 밝혔다. 강미숙? 태민의 얼굴이 굳었다. 혹시 대성그룹?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태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해요. 정원으로 나간 부자.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대성그룹 회장 딸이 우리 집 가정부라니? 그래, 사정이 있으셔서. 그리고 태민이 준혁을 똑바로 봤다. 아버지, 혹시 그분과 뭔가 있으신 거 아니에요? 준혁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태민아, 강미숙 씨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뭐라고요? 태민의 목소리가 커졌다. 아버지가 가정부와 연애를 하신다고요? 그것도 몰락한 재벌가 딸이랑? 태민아, 말 조심해라. 아버지가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겨우 5년밖에 안 됐는데 가정부와. 태민. 준혁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강미숙 씨를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분은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야.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회사는요?
우리 가문의 명예는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다고요? 아버지, 정신 좀 차리세요. 미숙은 집안에서 부자의 언쟁을 들을 수 있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잠시 후 태민이 환한 얼굴로 집을 나갔다. 준혁이 들어와서 미숙을 찾았다. 미숙, 들었어요. 다. 미숙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미안해요. 태민이가 너무 심하게 말해서. 아니에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당연하지 않아. 준혁이 미숙을 끌어안았다. 미숙, 나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자녀분들이 회사가 다 설득할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준혁은 미숙을 더욱 간절히 안았다. 미숙, 떠나지 마요. 준혁 씨,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두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을 사랑으로 지우려는 듯 격렬하게 서로를 탐했다. 사랑해요. 나도. 거친 숨소리, 뜨거운 입맞춤, 서로를 파고드는 손길. 새벽까지 이어진 밤이었다. 일주일 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민노 산업회장이 가정부와 연애한대. 그것도 옛날 재벌가 딸이라던데? 몰락한 여자가 회장한테 매달리는 거 아니야?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시작됐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소문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알고 있네. 괜찮으시겠습니까? 내 사생활일세. 업무에 지장만 없으면 돼. 하지만 미숙은 괴로웠다. 밖에 나갈 때마다 느껴지는 시선들. 저 여자가 그 가정부래. 회장한테 잘 보이려고 얼마나 애썼을까. 미숙은 견딜 수 없었다. 준혁 씨, 제가 떠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하지만 준혁 씨가 저 때문에 너무 힘드시잖아요. 미숙,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제발. 준혁의 간절한 눈빛에 미숙은 마음이 흔들렸다. 그러던 중 준혁의 전 아내 수연이 찾아왔다. 준혁 씨, 오랜만이에요. 3년 전부터 별거 중이었지만 공식적으로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무슨 일이세요? 이혼 서류 가져왔어요. 수연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갑자기 왜? 소문 들었어요. 새로운 사람 생겼다면서요?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괜찮아요. 우리 어차피 끝났잖아요. 3년이나 별거 했는데. 수연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요. 준혁 씨도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까지 사인해서 변호사한테 보내주세요. 재산 분할은 이미 합의한 대로 하고요. 수연이 떠난 후 준혁은 한참 서류를 바라봤다. 이혼. 공식적으로 끝나는 거였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다. 저녁에 미숙에게 말했다. 미숙, 수연이 이혼 서류를 가져왔어요. 이제 정말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준혁이 미숙의 손을 잡았다. 우리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녀분들은 설득할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준혁 씨, 미숙 나와 함께 해줘요. 공식적으로. 두 사람은 서로를 꽉 껴안았다. 그날 밤도 두 사람은 서로를 확인했다. 더 깊게, 더 간절하게. 사랑해요. 나도. 일주일 후 준혁은 이혼 서류에 사인했다. 그리고 자녀들을 불렀다. 큰아들 태민, 딸 지혜가 집에 왔다. 아버지,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앉아라. 할 얘기가 있어서. 준혁은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너희 어머니와 공식적으로 이혼하기로 했다. 그리고 강미숙 씨와 정식으로 만나고 있다. 태민이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 정말 그러실 거예요? 그래. 나는 진심이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으세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이야.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가 중요하지, 세상이 뭐라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딸 지혜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응. 그분과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하시냐고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오랜만에 행복해. 너희 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계속 외로웠는데 미숙을 만나고 나서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 지혜가 한숨을 쉬었다. 오빠,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 인생인데. 지혜야, 너 정신 차려. 아버지 명예가. 오빠야말로 정신 차려요.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우리가 알기나 해요? 남매가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다. 준혁이 손을 들어 말렸다. 그만해라. 너희 의견을 바꾸려고 부른 게 아니야. 그냥 알려주고 싶었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다는 걸. 태민이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전 인정할 수 없어요. 태민은 일어나 나갔다. 지혜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말했다. 아빠, 그래도 행복하세요. 전 아빠 편이에요. 고맙다, 우리 딸. 미숙은 2층에서 모든 대화를 들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내가 준혁 씨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준혁은 단호했다. 미숙 괜찮아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 꽉 껴안았다. 떠나지 마요. 안 떠나요. 불안한 미래지만 서로가 있다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8장 사랑의 선택. 한 달이 지났다. 큰아들 태민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지만 딸 지혜는 가끔 전화를 했다. 아빠,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그분은요? 미숙도 잘 있어. 나중에 제가 한번 뵙고 싶어요. 정식으로. 그래. 고맙다, 딸. 조금씩이지만 상황이 나아지고 있었다. 회사에서도 처음의 수군거림은 점점 줄어들었다. 회장님이 행복해 보이시던데. 그러게.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 사람들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어느 봄날 준혁이 미숙에게 프로포즈했다. 정원의 장미가 만발한 곳에서. 미숙. 네. 준혁이 무릎을 꿇었다. 작은 상자를 꺼내 열었다. 다이아몬드 반지가 햇빛에 반짝였다. 나와 결혼해줘요.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식으로 내 아내가 되어주세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세상에 당당하게 소개하고 싶어요. 준혁 씨, 과거가 어땠든 신분이 어땠든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미숙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결혼해요. 준혁이 미숙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그리고 일어나 미숙을 꽉 껴안았다. 사랑해요, 미숙. 저도 사랑해요, 준혁 씨. 두 사람은 장미꽃 향기 속에서 긴 키스를 나눴다. 결혼식 준비가 시작됐다. 화려한 결혼식은 아니었다.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하는 작은 결혼식. 하지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이 함께했다. 준혁의 옛 동료들. 과거는 과거고 지금이 중요한 거 아니냐. 회장님이 행복하시면 됐지. 미숙의 딸 유진.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처음 보는 표정이에요. 고마워, 유진아. 딸 지혜도 참석하기로 했다. 아빠, 축하드려요. 그분 잘 모시세요. 하지만 태민은 여전히 오지 않았다. 준혁은 아쉬워했지만 이해했다. 시간이 필요한 거겠지. 결혼식 전날 밤, 미숙과 준혁은 테라스에서 밤하늘을 바라봤다. 내일이면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거네요. 응, 감회가 새로워. 준혁 씨, 후회하지 않으세요? 전혀. 당신은요? 저도요. 전혀 후회 안 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다.
미숙,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미숙이 준혁을 봤다. 당신이 있으니까 어떤 미래도 괜찮아요. 나도 그래요.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입을 맞췄다. 별빛 아래 두 사람만의 마지막 밤. 미숙 사랑해요. 저도. 테라스에서 별빛을 배경으로 두 사람은 또다시 하나가 됐다. 내일이면 공식적인 부부가 되지만 오늘 밤은 연인으로서의 마지막 밤. 더욱 간절하게, 더욱 뜨겁게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게요. 저도. 새벽까지 이어진 사랑. 결혼식 당일 작은 채플에 사람들이 모였다. 미숙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입장했다. 딸 유진이 미숙의 팔을 잡고 함께 걸었다. 엄마, 정말 아름다워요. 고마워, 유진아. 재단에 준혁이 서 있었다. 미숙을 보는 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 아름다워. 두 사람이 마주 섰다. 목사가 입을 열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우리는 오늘 이 두 사람의 결합을 축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서약이 이어졌다. 신랑 최준혁, 신부 강미숙을 사랑하고 아끼며 평생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부 강미숙, 신랑 최준혁을 사랑하고 아끼며 평생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반지를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이제 신랑 신부에게 키스를 허락합니다. 준혁이 미숙을 끌어안고 키스했다. 사람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피로연이 끝나고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떠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다. 여행은 나중에 가요. 지금은 그냥 둘이 있고 싶어요. 나도 그래요. 집에 도착해 두 사람은 침실로 향했다. 준혁 씨, 아니, 이제 남편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응. 당신도 이제 내 아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여보. 응, 여보. 옷이 벗겨지고 침대로 옮겨갔다. 신혼 첫날 밤. 사랑해요. 나도. 부드럽고 달콤하게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미숙이 먼저 눈을 떴다. 옆에서 잠든 준혁의 얼굴을 바라봤다. 이제 정말 우리는 부부구나. 준혁도 눈을 떴다. 좋은 아침, 여보. 좋은 아침이에요, 여보. 두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서로를 바라봤다.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준혁이 미숙을 끌어안았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태민이가 받아들여줄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당신이 있으니까. 나도요. 창밖으로 봄꽃이 만발한 정원이 보였다. 그 너머로 펼쳐진 세상.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자녀들이 완전히 받아들여줄지, 세상의 시선이 완전히 바뀔지는 아무도 모른다. 또 다른 시련이 올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확신했다. 서로가 있다면 이겨낼 수 있다고. 여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입을 맞췄다. 새로운 시작. 28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운명적 사랑. 그 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두 사람이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들의 사랑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